2025년 1월에 남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산불이 3주간 번지며 81조 원 피해를 남겼던 사건 기억하시죠? 우주에서도 보였다는 대형 산불, 그 와중에도 희생과 용기로 빛난 따뜻한 손길, 바로 그 해외 감동 사연, 생생한 현장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머리라고 해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어요.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순간들을 포착하는 것을 정말 사랑해요. 매일 저는 소중한 친구처럼 카메라를 지니고 다니면서 자주 눈에 띄지 않는 이야기를 기록할 준비를 했어요. 오늘 아침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으로 잠에서 깼어요. 하늘은 맑았고 태양이 도시를 밝고 따스한 색감으로 물들였어요. 모험하기에 완벽한 날이었어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중심부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나서며 설렘과 호기심을 느꼈어요. 사람들은 가끔 한국에 대해 감탄과 의심이 섞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식 방식이 너무 엄격하거나 다르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한국 사회의 철저한 계획에 대해 늘 감탄하셨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한국인들이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방식이 똑똑하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분주한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걷는 동안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저는 이야기를 잘 담을 수 있는 순간들을 찾으며 인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화려한 벽화와 분주한 카페, 그리고 다정한 얼굴들을 지나쳤어요. 도시 곳곳에 생기가 넘쳤고 모퉁이마다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비밀이 숨어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마치 큰 모험의 한 부분이 된 것처럼 느껴졌고 제 카메라는 모든 세부사항을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작은 공원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함께 놀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노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기쁨이 바람에 실려 나뒹구는 잎사귀 소리와 어우러졌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주변의 밝은 꽃들과 행복한 얼굴들을 사진으로 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느껴졌죠. 인생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순간들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순간들을 모두와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 고요함 아래에는 이상한 예감이 숨어있는 듯 했어요. 마치 세상에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기를 숨죽이고 기다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맑은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전율을 느꼈어요. 그리고 갑자기 놀랍게도 아버지가 안전을 위해 신속한 행동이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모든 일에 앞서 항상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모든 게 평온해 보여도 말이에요. 저는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싶었어요. 머릿속은 서로 다른 문화들이 필요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고 어쩌면 위기에 대응하는 공동체 정신을 한국이 알려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LA의 일부 사람들이 처음엔 이런 생각들을 무시한다고 여겨졌지만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모든 문화는 도전에 대처하게 되어 있기 마련이라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나무가 늘어선 거리를 걸으며 서로 준비하는 공동체의 삶을 상상했어요.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이웃들이 서로를 돕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모습도요. 미국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방식과는 달리 이런 생각들에 더 큰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그 후 도시를 탐방하며 동네 상인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화마다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비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고요. 점점 커지는 호기심 때문에 설레이기까지 했답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험에 대한 기대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밀려와서요. 폭풍이 고요함을 깨기 전에 이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저는 인생이 수많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일 때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보며 철저한 준비, 공동체 지원의 가치 인정이 필요하죠. 제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변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어 가는 느낌을 받으며 오늘 하루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말이죠. 저는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뭔가 아주 이상하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맑았던 아침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두꺼운 안개가 수평선을 덮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조금 특이한 날씨 때문인 줄 알았는데 곧 멀리서 밝은 주황빛 연기 기둥이 보이더니 빠르게 커지고 소리도 커졌죠. 그게 바로 산불이었고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꽉 붙잡은 채 아수라장이 된 거리로 달려갔어요. 불꽃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어우러져 주변에서 펼쳐지는 혼란의 음산한 배경음이 되었어요. 연기가 공기를 가득 채워 시야를 가리더니 뜨거운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어요. 심장은 한순간에 쿵쿵거렸고 주위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해버린 것을 느꼈어요.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로 소리치며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카메라로 모든 순간을 기록하려고 애썼어요. 건물 옆을 핥으며 타오르는 거친 불길,
집을 지키기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용감한 소방관들, 이웃들이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잊지 않으려고 사진으로 남겼어요. 그 에너지는 정말 강렬했고 저는 두려움과 결연한 의지가 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제 사진이 자연의 힘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공동체가 보여주는 강인함을 다른 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저는 아버지가 해주신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아버지는 재난 상황에서는 평소 재난 대비를 위해 준비한 대로 서로 함께하는 것이 생존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공황 상태가 점점 산불처럼 번지는 가운데 가족들이 서로를 꼭 붙들며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더욱 메아리 쳤어요. 그분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서로 도우며 위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차라리 그것이 한 줄기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붐비는 인도를 따라 달릴 때 불길 속 열기와 공기 중의 긴박함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한 할머니가 남자 어린아이의 손을 꼭 잡고 계신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지만 할머니의 차분하고 결연한 모습은 가장 힘든 순간에도 서로를 돌보며 힘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사진에 담으며 그들의 이야기가 회복력의 한 단면임을 확신했어요. 저는 계속 걸어가면서 이번 상황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안전대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순간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전에 LA에서 한국식 비상대비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방법들이 너무 엄격하거나 다르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방식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응급 차량들이 모여있는 붐비는 거리로 도착했어요. 소방차와 구급차가 빠르게 움직였고 소방관들께서는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에 맞서 싸우시며 결연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불길은 두렵고도 이상하게 아름다웠어요. 어둡게 변해가는 하늘 아래 불꽃들이 거칠게 춤추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단순히 열기 때문이 아닌 인생이 깜빡이는 불꽃처럼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분들의 목소리는 강하고 명료하게 퍼져나가며 모두가 침착함을 잃지 않도록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 경청했고 한 자원봉사자는 다정한 눈빛으로 서로 돕도록 안내했어요. 모두 함께 모여 준비한 안전계획을 따라야 한다고 말이죠. 그 말씀을 들으며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주변의 혼란은 정말 압도적이었지만 저는 점점 더 강한 목적 의식을 느꼈어요. 저의 작업이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 그 이상의 의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순간을 기록하는 일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 목격한 단결과 힘이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재난이 닥쳐도 함께 모여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계속해서 사건들을 사진으로 기록하기 위해 셔터를 눌렀어요. 연기가 가득한 공기 속을 천천히 신중하게 걸으며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했었죠. 눈물, 안도의 미소, 그리고 다정한 몸짓들이 어우러진 모습들을 보면서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인간의 정신은 밝게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 순간 산불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도시가 숨죽이며 기다리는 가운데 저는 인생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어요. 목격자로서 언젠가 제 사진들이 모든 분들에게 위기도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기회, 그리고 공동체에서 찾을 수 있는 힘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랬어요. 저는 산불이 점점 강해지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었어요. 카메라를 꽉 잡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안전한 곳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모인 붐비는 거리로 함께 나섰는데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계셨어요. 공기는 연기로 가득 차 한 치 앞도 안 보였고 열기와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그리고 불꽃이 타닥거리는 소리가 모든 것을 매우 현실적이고 긴박하게 만들었어요. 오래전부터 늘 가르쳐주신 아버지의 차분한 결의가 우리를 이끌어주셨어요. 사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비상 상황에 대비해 오셨고 특히 한국식 대비 방법에 철저한 계획을 늘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가까이 붙어 다니고 신속하게 움직이며 긴급 상황 시 대피소 표지판을 따라가라고 단호히 말씀하셨던 것도 생각났어요. 주변이 혼란스러워도 그분의 목소리는 한결같았고 안심이 되었어요. 저희는 다른 가족들과 이웃분들과 함께 붐비는 거리를 걸었어요. 길거리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서로 도우며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노부부를 길 건너편으로 인도해주고 한 젊은 분이 어린아이를 도와주는 모습도 목격했어요. 저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마다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저는 이 재난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다정함과 단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우리는 커뮤니티 쉘터라는 분명한 표지가 붙은 큰 건물에 도착했어요. 두꺼운 벽과 불길에도 버틸 것 같은 큰 창문을 가진 그 건물은 정말 견고해 보였어요. 그 순간 철저한 대비와 강한 공동체 정신으로 유명한 코리아타운에 도착한 걸 깨달았어요. 한국 방식이 너무 엄격하거나 낯설다고 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오히려 모두를 배려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이 눈에 띄었어요. 대피소는 한결 시원한 공기와 외부의 혼란과 달리 정돈된 고요함이 우리를 감싸주더군요. 자원봉사자 분들이 팀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물, 음식, 담요 등을 나눠주면서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도록 신경 써주셨어요. 걱정 가득한 얼굴 속에도 결연한 의지와 희망이 보였어요. 어떤 자원봉사자는 다정한 눈빛으로 웃으며 저희는 도와드리기 위해 여기 있어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제게 큰 용기를 주었고요. 대피소를 정리하는 데 도움 주신 온 한국 출신 재난대비 전문가도 있었어요. 그분의 차분하고 당당한 모습은 큰 차이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모든 사건들에게 배운다고 하시더군요. 미리 대비함으로써 가정과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많은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며 LA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또 다른 대비 방식을 깨닫게 되었어요. 재난대비 전문가인 그의 말은 준비와 팀워크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실제 행동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어요. 대피소에서 머무는 동안 많은 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도움을 주고받더군요. 어떤 자원봉사자분께서 이 건물의 안전조치가 불에 강한 특수자재로 지어졌고 모두가 안전하도록 철저한 계획을 따르고 있으며 서로를 보살피는 한 방법이지요.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러한 대비 방법에 대해 점점 더 큰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식 협력 방식에서 영감을 받은 이러한 계획들이 정말 중요하더군요. 대피소 곳곳을 돌아다니며 저는 또 다른 사진들을 찍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아있는 모습, 구석에서 조용히 놀며 미소를 짓는 아이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분들이 물품을 나눠주시는 모습을 담았어요. 각각의 사진은 고난과 희망 그리고 단합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한때 엄격한 안전조치를 의심했던 분들이 조직적인 도움에 안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모두가 서로를 위해 협력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대피소를 걸어다니면서 저는 마치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대피소 밖과 달리 이곳 모든 분들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한마음이었어요. 이번 안전을 향한 여정은 단순히 산불에서 도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 속에서 단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주변의 배려와 팀워크에 깊은 감사가 느껴져서 이 순간들을 공유하여 단합과 따뜻한 인간애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답니다. 위험으로부터 한 걸음씩 멀어질수록 제 안의 희망은 커져만 갔어요. 이번 여정에서 배운 교훈들이 저의 세계관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었고 재난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는 모습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깨달았어요. 저는 언젠가 이 안전한 여정의 모든 순간이 다른 분들에게도 배움과 영감을 줄 수 있도록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기록하기로 굳게 다짐했어요. 대피소란 단순히 위험을 피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새로운 팀워크 생성 장소임을 느꼈어요. 가족, 친구, 심지어 처음 만난 낯선 분들까지도 음식을 나누고 물을 건네며 산불의 폭풍이 밖에서 몰아치는 동안 서로를 위로했죠. 제가 마주친 모든 얼굴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런 용기와 배려의 순간들을 제 카메라에 꼭 담고 싶었어요. 분주한 복도를 걸으며 저는 자신의 경험을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한쪽 구석에 모여 접이식 의자에 앉아있는 작은 모임을 발견했어요. 그분들께서는 과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하고 계셨는데요. 저는 귀 기울여 들으면서 힘든 시기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이 각 이야기마다 담겨 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던 중 다정하고 부드러운 인상의 자원봉사자 브라운 씨는 웃으며 다가오셨어요. 여기서는 항상 서로 돕기 위해 노력해요. 재난이 닥치면 혼자서는 힘들어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브라운 씨의 말씀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때때로 사람들이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과 코리아타운에서의 단합된 공동체 모습을 비교하게 해주었어요. 전에 우리 도시의 몇몇 사람들은 각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들었지만 여기서는 함께하는 힘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또한 저는 한국에서 오신 재난 전문가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물자 점검과 모든 분들이 안전한지 확인하느라 바쁘셨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한국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워요.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해두죠. 이렇게 서로 도우며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은 간단하고도 명확했어요. 저는 예전에 너무 엄격하거나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우리 삶에 실제로 큰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대피소 곳곳을 돌아다니며 저는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담요를 나눠주시는 모습, 구석에서 조용히 놀며 미소 짓는 아이들,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있는 모습을 담았어요. 각각의 사진은 연대의 큰 그림, 즉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대한 퍼즐의 작은 조각처럼 모여 모두가 합쳐져 강하고 아름다운 돌봄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한 그룹의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간을 마련하며 돕고 있는 테이블 근처에 앉아보기로 했어요. 그분들께서는 큰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 몇 분 동안 함께하자 어떤 청소년 미아가 저를 보며 밖이 이렇게 무섭더라도 이곳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어려운 시기에도 주변에 희망과 기쁨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고요한 순간 동안 저는 많은 교훈들을 되새겼어요. 대피소 들어왔을 때 불길과 혼란의 트라우마로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요. 함께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모든 다정한 몸짓, 함께 나눈 식사,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미소는 연대 하나로 뭉쳐서 어려움을 극복함이 어떤 도전도 이겨내는 최선의 방법임을 알았어요. 며칠 동안 대피소에서 지내면서 매일매일이 용기와 단합의 교훈이었답니다. 처음에는 비상대비를 위해 사람들이 엄격하게 준비하는 방식, 특히 한국식 대비 방법에 대해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이곳에 왔었지만 점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시각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밖에서는 소방관들이 열심히 일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요. 저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찍어둔 사진들을 보며 다정한 얼굴들, 분주한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작은 희망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는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 모습들이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엄격히 여겨졌던 대비책들이 서로를 가장 잘 돌보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대피소에서 로스앤젤레스 출신 자선단체에서 일하는 마이클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마이클은 대부분 사람들처럼 각자 자기 일만 챙겨야 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피소 팀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예전에는 우리 모두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서로 도우면서 함께한다는 걸 보니 단합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와닿았어요. 단순히 돕는 행동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또 프랑스계 미국인 출신의 사회복지사 알렉스 씨와도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알렉스 씨는 차분하고 다정한 태도로 한국식 대비 방식이 단순한 규칙을 넘어서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엄격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마치 큰 안전망처럼 작용해요. 모두가 보호받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게 되는 거죠. 라고 안심시키는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엄격한 대비가 오히려 따뜻하고 다정한 준비 방식이 될 수 있다고 깨닫게 되었어요. 대피소 자체가 이러한 변화하는 시각의 상징이 되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아 식사를 나누고 화재 후 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고 아이들이 벽에 그림을 그리고 어른들이 서로 도우며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게임을 가르치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았어요. 각각의 사진은 변화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두려움이 서서히 신뢰와 희망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어느 오후 저는 본관 밖 벤치에 앉아 주변의 분주한 활동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은 여전히 연기로 가득 차고 멀리 불꽃 튀는 소리도 들렸지만 변화가 느껴졌어요. 우연히 자원봉사자들의 대화를 들었는데 예전엔 자신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나누고 도우면서 모두가 더 강해진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새로운 사고방식이 이곳 모두에게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해가 저물 무렵 저는 공용실에 모인 작은 그룹에 합류했어요. 재난 이전의 삶과 이번 경험이 새로운 가치를 알려주었다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도 제 생각을 나누며 처음에는 대비의 엄격한 규칙에 대해 의구심을 품어왔지만 다정한 배려와 팀워크, 공동체가 함께 일하는 방식의 확신을 말했어요. 한 어르신은 함께 계획하고 행동할 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힘이죠. 라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 마음을 바꾸는 것은 진정한 이해의 첫걸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러한 순간마다 점점 더 시각의 변화가 생겼어요. 모든 문화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저마다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는 이곳에서 사용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비 방법이 단순한 규칙이 아닌 서로를 깊이 돌보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연대의 교훈이었고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다시 한번 사진들을 훑어보며 미소 지었어요. 재난의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단합, 그리고 변화의 이미지들이 가득했어요. 때로는 초기 믿음이 실제 삶에 의해 시험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공동체의 배려, 준비성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산불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하면서 안도의 기운과 함께 약간의 슬픔도 느껴졌어요. 저는 대피소 밖에 서서 여전히 회색 연기가 섞인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동시에 구름 사이로 푸른빛이 조금씩 비치는 모습도 보였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제 안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모든 두려움과 상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대피소 안에서 사람들은 다시 삶을 재건하려는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저는 여전히 어깨에 카메라를 메고 천천히 걸으며 고통을 기록하기보다는 희망을 담아내려고 애썼어요. 집을 잃은 가족들이 모여 재난 이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안정과 배려로 가득 찬 미래를 꿈꾸게 됐죠. 어떤 여성분은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겪었지만 예전처럼 함께 다시 일구어 나갈 것이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참 간단하면서도 강한 힘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저는 희망을 말해주는 작은 순간 하나하나를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피소 안 임시로 만든 공으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인생이 계속될 수 있고 고난 후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한 무리의 자원봉사자들이 공동체 정원을 계획하는 모습을 보러 갔는데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심는 것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여기는 듯 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말했어요. 씨앗들을 심을 때 우리 마음에도 희망을 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단순한 아이디어가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아버지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지역 건축업자와 엔지니어들과 함께 더 튼튼하고 안전한 집을 만들 방안을 논의하시더라고요. 늘 한국식 대비 방식의 철저한 계획을 칭찬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버지는 작은 그룹에게 우리는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강한 공동체 정신, 철저한 계획이 함께 일할 때 안전하다는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아버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하루 종일 저는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미래를 위한 계획들을 듣게 되었는데요. 힘을 모으면 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더군요. 오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미래를 밝게 만든답니다. 라는 말씀처럼 그분의 말은 마치 고요한 북소리처럼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어요. 산불의 흔적이 건물과 상실을 겪은 분들에게 남아있어도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다시 집을 짓고 자원을 나누며 잔해를 치우고 손상된 구조물 복구 모임도 구성됐어요. 저는 그런 노력들을 사진으로 남기며 용기와 새로운 시작의 의지를 담으려고 했어요. 저녁이 된 대피소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질 무렵 우리는 함께 모여 공동 식사를 했어요. 대피소 밖에 긴 식탁에 모여 앉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소박한 음식을 나누었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를 하루 종일 도왔고 내일은 모두를 위해 희망찬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저는 그 식사를 마치고 몇 날 며칠 만에 느껴보는 가벼운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갔어요. 대피소로 돌아가는 길, 천천히 어두워지는 하늘을 올려보며 우리의 여정을 생각했어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것 같았어요. 저는 각자의 이야기, 꿈, 그리고 용기를 나눈 모든 분들과 깊은 연결감이 느껴지더군요. 그날 밤 저는 하루 동안 찍은 사진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어요. 각각의 이미지가 고난뿐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약속도 담고 있었어요. 산불이 두려움과 상실을 주었지만 동시에 연대와 희망에 대한 소중한 교훈도 주었죠. 저는 앞으로도 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생각이에요. 가장 어두운 시간 이후에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메시지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